4월 12일 보강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은 그 보강인 만큼 그렇게 많은 내용들보다는 중간고사를 대비를 해서 그 챕터 6에 남아있는 부분들 중요한 핵심 내용들 위주로 그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월요일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라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한 그 반응 메커니즘에서 역할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는 D 값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고 스탠다드 컨디션 뭐 실온 25도에서 가스 상태를 그 순수한 가스 상태를 감안을 했을 때 몰레큘이 그때 그 A와 B가 형성하고 있는 코버넌트 본드를 끊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지, 즉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A와 B의 코버넌트 본드를 끊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 A, B의 본드는 훨씬 스테이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 본드의 특성에 따라서 에너지 값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테이블 6-3을 보도록 할게요. 매우 다양한 형태의 그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가 나와 있고 중요한 것들 몇 개만 보도록 하면, 일단 그 할로겐에 대한 상대적인 스테이빌리티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하이드로젠의 프로로 크로로 브로모 아이오딘이 있는 경우에요. 자, 오른쪽 D값을 보게 되면 HF의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값이 가장 높아요. 그 이야기는 HF의 본드가 가장 스테이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가장 반대쪽에 있는 게 하이드로젠의 아이오딘에 있는 요 ACD인 경우는 가장 낮은 D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본드를 끊기가 가장 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4개의 HF로부터 HI까지는 하이드로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애시드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매우 스트롱한 애시드라고 일반적으로 요 세 개인 경우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본드가 쉽게 끊어진다는 의미는 루이스 베이스가 이 프로톤을 쉽게 디프로토네이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로겐의 그 본드를 상대적인 안정도를 보게 되면 크로로와 브로모 아이오딘 요 세 개의 몰레큘, 크로로 본드를 끊기 위한 에너지 값이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아이오딘의 본드를 디소시에이션 하기 위한 에너지 값이 가장 적어요. 그 이야기는 아이오딘 몰레큘을 아이오딘 프래그먼트로 만들기 위한 에너지 값이 가장 적게 들어간다. 즉 스테이빌리티가 크로로가 가장 안정하다. 그 중간이 브로모, 가장 언스테이블한 컴파운드 몰레큘이 아이오딘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제 CH3 메틸에 취환기가 없는 메탄인 경우, 그 다음에 크로로 브로모 아이오딘이 취환이 되어 있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우리가 1학기에서 그 서브티션 반응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크로로 브로모 아이오딘은 리빙 그룹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클리오파일이 카본을 어택을 하면서 크로로 마이너스 혹은 브로모 마이너스 혹은 아이오딘 마이너스로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서브티션 반응의 반응성이 얼마나 빨리 진행됐고 잘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판단을 요 수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뭐 솔벤트라든지 기타 외부적인 요인이 있긴 하지만 자, 일단 메틸 그룹에 크로로가 있는 경우, 브로모가 있는 경우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해도 일반적으로 이 두 개는 거의 유사한 반응성을 갖는다. 즉 이 본드가 끊어지는 에너지 값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물론 절대적인 D값은 크로로가 더 안정하고 브로모가 더 반응성이 높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외부 요인을 감안했을 때 거의 유사한 정도. 하지만 서브티션 반응에서 브로모 마이너스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진 반응성 일반적으로 매우 높아요. 자, 그러한 특성에 유사한 게 이제 아이오딘이 있는 경우도 보면
리빙 그룹으로 아이오딘이 잘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제 메틸 그룹의 OH나 NH2와 같은 스트롱한 베이스가 있는 경우는 이 본드를 끊기가 매우 어려워요. D값이 꽤 높죠. 385kJ, 386kJ. 그래서 그 이야기는 서브티션 반응의 뉴클레오파일이 카본을 어택을 하더라도 OH- 혹은 NH2-로 본드가 끊어지기는 쉽지가 않다. 요 본드는 매우 상대적으로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반응성이 낮다는 이야기는 그 본드는 스테이블하다. 이런 의미를 꼭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줬으면 되겠어요. 자, 여기 이제 메틸 그룹에 있는 클로로브롬 아이오딘의 그 반응성에 대한 본드 스테이빌리티는 이렇게 되겠죠. 올라갈수록 더 올라가는 것이고, 반응성은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여기에 카본이 더 늘어나더라도 거의 동일한 트렌드를 갖게 돼요. 카본 두 개의 에틸 그룹의 클로로보다는 에틸 그룹의 브로모의 D값이 낮기 때문에 본드가 끊어질 가능성이 더 높죠. 반응성이 높다는 의미죠. 아이오딘도 역시 반응성이 높은 D값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벤젠 링에 하이드로젠, 클로로, 메틸 그룹에 있는 프로톤 하나, 그 다음에 벤질 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페닐의 브로모 혹은 OH, 이런 그 본드, 빨간색 본드를 끊기 위한 D값이 어떤 것들이 크고 적을까요? 이런 걸 이제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그 할로겐인 클로로보다는 프로톤으로 있는 게 훨씬 안전하겠죠. more 스테이블해요. D값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페닐링의 요 카본과 클로로 본드를 끊기가 더 쉬운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그 CH3에 있는 프로톤 하나를 디소시에이션 하는 데는 에너지 값이 더 적게 들어가죠. 따라서 요 디프로토네이션이 쉽게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페닐링에 직접 붙어 있는 클로로보다는 벤질 CH2에 있는 클로로가 훨씬 D값이 적어요. 그래서 이게 리빙 그룹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죠.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 이유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페닐링의 클로로랑 페닐링의 브로모가 있을 때 보면 D값이 400kJ, 브로모는 336. 즉, 요 본드가 훨씬 쉽게 잘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요 본드가 more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OH가 있는 경우는 더 스테이블해져요. D값이 더 높기 때문에. 클로로나 브로모보다는 알코올이 취환기를 했을 때 이 본드는 more 스테이블합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제 올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알켄 더블 본드로 있는 경우는 한 개의 파이 본드와 한 개의 시그마 본드 모두를 꺼내내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에너지값 728kJ/몰이 필요해요. 그래서 파이 본드는 쉽게 끊어지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시그마 본드는 매우 안정하게 존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물인 경우에 H2O 이때 물이 애시드로 작용을 하려면 프로톤 하나를 다른 베이스한테 뺏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옥시전과 하이드로젠 본드 중에 하나가 끊어져야 되죠. 근데 이 에너지 값이 497kJ/몰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이야기는 물은 애시드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왜? 하이드로젠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애시디티는 높지가 않다. 왜? 상당히 스테이블한 본드이기 때문에 497kJ/몰 정도의 스테이블한 본드이기 때문에 애시드로서의 그 반응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런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만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은 이런 그 계량적인 D값 같은 유사한 구조에서 어떠한 것들이 D값이 높고 낮고, D값이 높다는 이야기는 그 본드는 more 스테이블하다. D값이 낮다? 그 본드는 less 스테이블하다.
언스테이블하다는 얘기죠. 반응성 높고. 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유사한 그룹 안에서 좀 비교를 해주면 아마 그 2학기 리액션을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테이블 6-3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자, 오늘 수업 시간에 우리가 그 에틸렌과 HBr이라는 루이스 애시드 그리고 루이스 베이스의 애시드 베이스 반응, 즉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을 공부를 했고,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은 반응 속도가 늦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고 이때 플러스를 띠고 있는 카본, 요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고 요거를 우리가 카보캐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카보캐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는 여기에서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온 브로모 마이너스가 매우 빠른 속도로 에디션이 되면 최종 프로덕트, 즉 알킬 브로마이드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볼 때 이제 스텝 1까지만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고, 에틸렌의 에너지 레벨을 여기라고 봤을 때, 그, 카보캐타이온의 에너지 레벨은 여기에요. 인터미디에이트가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카보캐타이온은 에너지 레벨이 높죠. 그래서, 요 출발 물질, 프로덕트에서 출발 물질 에너지 값을 빼게 되면, 이때 델타 G, 프리깁스 에너지 값은 플러스를 떼게 돼요. 플러스. 그 상태이고, 트랜지션 스테이트라는 가장 높은 에너지 레벨을 경유를 해서 인터미디에이트가 되는데,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와 출발 물질인 에틸렌 간의 에너지 차이, 요 값을 우리가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크게 4개의 에너지 레벨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출발 물질인 에틸렌의 에너지 레벨 가장 낮고,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 프로덕트 에너지 레벨, 트랜지션 스테이트의 에너지 레벨이 가장 높겠죠. 그리고 트랜지션 스테이트와 출발 물질 간의 에너지 차이가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렇게 크게 4가지 그 에너지 다이어그램에서 중요한 그 항목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에틸렌의 HBr이 에디션 되는 경우 이 첫 번째 단계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은 140kJ/mol 정도가 돼요. 꽤 뭐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일반적으로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80kJ/mol보다 적은 경우, 이때는 실온 상태에서도 반응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매우 반응이 빨리 일어나고 잘 일어난다, 그런 의미고, 80kJ/mol 이상인 경우는 온도, 에너지를 온도를 올려줌으로써 에너지를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틸렌과 HBr의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첫 번째 반응이 잘 일어나려면 140kJ/mol이기 때문에 온도를 올려줘야 되겠죠. 자,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언스테이블한 인터미디에이트에서 이제 사실은 두 번째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고 안정한 최종 프로덕트로 가게 되는 이 다이어그램은 이제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앞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에너지 레벨이 가장 높은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경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게 되면,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에너지 값이 가장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언스테이블해요. 따라서 우리가 분리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트랜지션 스테이트 상태는 여기 그 롬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카본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이 카본과 루이스 애시드인 HBr의 프로톤 간의 본드가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 그리고 HBr의 본드가 끊어지게 바로 직전의 에너지 값이 가장 높고, 그 상태를 우리가 트랜지션 스테이트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일단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반응은
포워드 오른쪽 반응, 이 경우는 카보캐타이어 그 프로덕트가 되겠죠, 그죠? 를 경유를 를 만들고, 물론 이제 두 번째 반응이 또 일어나겠지만, 오른쪽 반응, 포워드 리액션 쪽으로 가거나 출발 물질로 돌아가 버리거나, 이런 둘 중에 한 개의 패스웨이가 존재할 수가 있겠죠. 이제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크게 네 가지 형태 반응을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자, 그거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 다이어그램. 요거는 그 출발 물질의 에너지 레벨이 프로덕트보다 높기 때문에 엑소고닉한 리액션이죠. 즉 반응이 자발적으로 잘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트랜지션 스테이트와 출발 물질의 에너지 차이가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즉 빠른 속도로 쉽게 잘 반응이 진행된다. 그런 그 반응 속도도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A 다이어그램은 Fast Exogonic Reaction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거랑 이제 그 비교가 되는 반응, B 반응을 볼게요. B 형태의 에너지 다이어그램. 자, A와 B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B는 출발 물질에서 트랜지션 스테이트 간의 에너지 차이가 A보다는 훨씬 많아요. 그래서 반응 속도는 느리겠죠. 슬로우, 그리고 출발 물질의 에너지 레벨이 프로덕트 에너지 레벨보다 높기 때문에 역시 똑같이 A와 똑같이 엑소고닉, 스판테니어스, 자발적인 반응이 돼요. 그래서 반응 속도는 느리긴 해도 엑소고닉한 리액션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요 프로덕트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크게 4개의 에너지 다이어그램 중에 요 B에 의한 프로덕트가 가장 스테이블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프로덕트의 스테이빌리티가 가장 높은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서머 다이나믹 컨트롤을 한다라고 해서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서머 다이나믹 컨트롤. 서머 다이나믹 컨트롤드 리액션이다. 이렇게. 프로덕트의 스테어빌리티가 가장 안정한 에너지 레벨이 낮은 패스웨이로 반응이 진행되는 거죠. 이 경우는 반응 속도보다는 프로덕트의 안정도가 높은 반응으로 가는 경우예요. B 다이어그램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C로 가게 되면 A와 B와 C와 D의 차이점은 프로덕트 에너지 레벨이 높아요. 출발 물질보다. 프로덕트 에너지 레벨이 출발 물질보다 높아요. 그 이야기는 이때 각각의 프로덕트는 인터미디에이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거. 반응이 완결이 안 된다는 얘기. 그 다음 반응이 또 일어난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둘 다 보면 엔도고닉 리액션 특성을 갖게 되겠죠. 엔도고닉. 두 개의 반응 속도의 차이가 있죠. C와 D는. 그 이유는 C는 출발 물질과 트랜지션 스테이트 간의 에너지 차이가 적고 D는 매우 큰 에너지 차이를 나타내죠. 액티베이션 에너지 에리어가 상당히 높아요. 따라서 C는 상대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 D는 상대적으로 매우 느린 속도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엑소고닉의 두 가지의 빠른 반응과 느린 반응, 그 다음에 엔도고닉의 빠른 반응과 느린 반응,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적은 A와 C인 경우는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반응 속도가 빠른 그런 반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키네틱 컨트롤이다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반응가는 패스웨이는 서머다이나믹 컨트롤이 되거나 혹은 키네틱 컨트롤이 되거나 그리고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추후에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에틸렌하고 루이스 애시드인 HBr의 에디션 반응, 그래서 인터미디에이트는 카보케타온이 만들어지고 첫 번째 반응은 느린 슬로우 리액션, 두 번째는 매우 빠른 패스트 리액션에 의해서 출발 물질보다는 에너지 값이 훨씬 낮은 알킬 브로마이드라는 프로덕트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스텝 반응이고 투스텝 반응이기 때문에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가 당연히 존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필수적으로 경유를 해야 되겠죠. 자, 전체적인 출발 물질 에틸렌으로부터 에틸 브로마이드라는 모 스테이블한 에너지 레벨을 갖고 있는 프로덕트로 가기 위한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걸 한 번 더 보게 되면 출발 물질 에너지보다는 프로덕트 에너지 값이 낮고 엑스고닉한 리액션이 되겠죠. 그리고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두 개가 존재하게 돼요. 첫 번째 트랜지션 스테이트 이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인터미디에이트, 카보 인터미디에이트가 존재를 만들어지고 빠른 속도로 두 번째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이 빠른 속도라는 의미는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첫 번째 반응보다는 되게 적죠. 그래서 여기가 훨씬 빨리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인터미디에이트는 한 개의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고 요거는 플러스를 카본이 띄고 있기 때문에 카보캐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챕터 6은 그 에틸렌과 HBr의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을 사례로 들어서 그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가지고서 투스텝 반응의 반응 속도, 그리고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액티베이션 에너지 레벨이 어떻게 두 개 반응 간의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 보강 시간은 챕터 6 오렐러 수업에서 다 그 이야기를 못한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그리고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의 에너지 다이어그램에 대해 전체적인 에너지 다이어그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요 정도로 설명을 하고 그 보강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9시 대면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